네, 안녕하세요. 4월 9일 목요일 퇴근길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생방송 대신 라이브 방송 대신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트럼프의 어떤 그런 전격적인 타코가 있었던 이후에 오늘은 또 조금 시장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짚어볼 6가지 이슈는요. 일단 왜 타코가 하루 만에 끝났는지, 지금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에 관련된 내용, 좀 매크로 이슈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데 엔스로팩입니다. 지금 AI 관련된 어떤 거품론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모든 걸 잠재워줄 파급력을 가진 엔스로팩 얘기가 있고요. 최근 국내에서 그 지금 어, 우주항공 섹터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요 얘기가 나옵니다. 스페이스 X 고평가 논란,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 수출 얘기. 특징으로서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APR이 되게 잘 갔죠. 마지막으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 특징주 두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퇴근길 작전 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장이 안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저께 너무 많이 올랐죠. 어저께 거의 이제 6% 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 뭐 몇 퍼센트, 거의 뭐 한 1% 정도, 1.4% 정도로 빠졌잖아요. 저는 이 정도는 빠진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이렇게까지 장이 계속 잘 가지 않고 조금 밀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어저께 나왔던 어떤 다시 2주를 연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또다시 이제 이란에서 선박을 통과하는 걸 제한을 했다라는 거죠. 사건 허가제로 이제 만들었다. 하루 만에 이제 파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난 오늘도 방산주가 다시 올랐고 원유주 같은 경우도 다시 올랐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유가가 한 10% 정도 떡락을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2주 동안 2주 내에 끝날지 어떨지 이런 얘기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예상할 수 있었던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그렇게 쉽사리 끝날 전쟁이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라방에서 말씀드렸듯이 확률이 5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0%. 네. 진짜로 폭격할 것처럼 그 전날 막 합박을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 바로 2주를 연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끝나봐야 끝나는 거고, 그 중간에 지금과 같은 이런 뭐 번복하는 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외교적 불확실성, 그리고 지금 이란과 11일에는 지금 뭐 미국이랑 이란 사이에서 3자 평화회담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어떤 이란전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전자닉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론이 나왔잖아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방송할 때도 이게 실적이 잘 나올 거는 명확한데 이게 세론이 나올지는 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그 다음 날 이제 데드라인이 있었다 보니까 세론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 이 이란전 이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핑퐁 게임이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기업의 실적을 보고 사면 되지, 이제는 더 이상 이란전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트레이딩 룸 같은 경우에도 전혀 그렇게 뭐 이란전이 뭐 얘네가 지금 협상을 뭐 한다고 했던 뭐 한다고 뭐 뒤집었던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시장이 빠지면 이제 지수에 베팅을 하는 거죠. 이제 다시 지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롱 포지션으로 다시 재정립을 했습니다. 롱 포지션으로 재정립을 했고 인버스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아요. 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수 투자하는 거고, 오늘 전자닉스도 한 3% 정도 빠졌죠.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적게 빠진 거예요. 그동안 올랐던, 이틀 동안 올랐던 게 거의 10% 넘게 빠졌는데, 지금 오늘 뭐 3% 빠졌으면 적게 빠진 거죠. 지금 거의 다 플러스권이에요. 지금 전자닉스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마이너스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것만큼 이제 다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는 계속 사모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전이 지금 이렇게 리스크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앞으로는 점점 사라지는, 정말 페이드아웃 되는 그런 이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하게 이제부터는 이제 4월부터는 저는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4월부터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실적 이슈예요. 우리가 지금 전쟁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게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전쟁 이슈보다는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삼성전자 전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그리고 지금 23일인가? 네. 그 23일인가 지금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건데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는 전쟁이 나든 말든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외신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 있는데 지금 이번 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되게 큰 뉴스가 뭐냐면 엔트로픽에 관련된 얘기예요.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엔스로픽 투자는 못 하죠. 근데 지금 9월 달에 엔스로픽이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드디어 우리가 쓰는 클로드의 회사 엔트로픽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엔스로픽이 오픈 AI랑 대항마잖아요. 근데 불과 6주 만에 58%가 성장을 했고 매출이요 지금 3억 달러가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연 환산으로 해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오픈 AI를 추월한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저도 요즘에 클로드를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클로드로 많은 작업들을 하지만 더 지금 클로드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클로드 코드예요. 저도 그 수익률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 계산을 할 때 트룸에서 클로드 코드로 작업을 해요. 클로드 코드로 작업하다 보니까 일일이 제가 수계산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종목 데이터 같은 거라든지 수익률 데이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클로드 코드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짜 저도 이과도 아니고 엔지니어도 아닌데 아주 간편하게 클로드 코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 바이브 코딩, 클로드 코딩 정말 직장인들 사이에서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근데 오픈 AI와 이 엔스로픽 같은 경우 결정적인 차이가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다 찔러봤었잖아요. 소라도 해봤다가 뭐 성인물도 해봤다가 근데 지금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 이 코드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쪽에 굉장히 집중을 했죠. 근데 그게 성과를 바라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 기업 고객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제일 의심하는 게 뭐예요? AI 거품론 얘기가 나오는 게 이유가 뭐죠? AI 거품론의 이유는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만 정말 돈 먹는 하마처럼 투자를 많이 하는데 돈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우려였었는데 이번 지금 엔스로픽이 이렇게 매출을 달성하고 이렇게 고객 수를 늘려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아, AI가 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된다. 네, AI는 반드시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스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드컴, 구글 이 TPU에 공급되는 것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B2B 위주로 해가지고 이 엔스로픽의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픈 AI도 상장 추진 예정이거든요. 오픈 AI보다 오히려 엔스로픽이 상장을 더 빨리 할 것 같고 주가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오픈 AI 둘 다 상장했을 경우입니다. 둘 다 상장을 했을 때 넌 뭐 어디에 투자할래? 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픈 AI보다는 엔스로픽에 투자를 하겠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써보면서 GPT도 GPT 나름대로의 어떤 쓸모가 있어요. 네. 근데 훨씬 더 정교하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엔스로픽을 쓸 예정이에요. 네, 그 다음 이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 IPO에 관련된 거예요. 지금 머스크가 지금 6월에 스페이스 X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이 스페이스 X 상장 이슈 때문에 연초 작년 12월부터 우주 항공 섹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아르테미스 2호도 성공리에 때 갔다가 돌아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우주항공 섹터가 지금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월가에서 스페이스 X IPO에 대한 역대급 고평가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 X 상장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죠. 일단 그 테슬라가 지금 현재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 자체도 잘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이 테슬라 위주였던 일론 머스크의 회사를 스페이스 X 중심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무게 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 X의 어떤 시가총액 목표가 2,700조 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지금 메타 시총에 지금 거의 먹은 메타 시총이 내 차보다도 시총이 더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 매출을 보면 스페이스 X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우주항공 섹터임에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연 매출은 거의 이제 22조 원 수준이니까 메타의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훨씬 큰데 연 매출은 되게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극심한 밸류에이션 괴리, 굉장히 고평가됐다. 그래서 매출 대비 시총이 120배에 달한다. 비정상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냉혹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 가치가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좀 무지항공 섹터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 X가 원하는 대로 지금 현재 그 상장가를 받아가지고 IPO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엔 주로 이제 그 통신 위성을 지금 하잖아요. 저궤도 통신 위성. 이게 지금 현재 주된 먹거리거든요. 그리고 저궤도 통신 위성 쪽에서는 이 스페이스 X가 잘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뭐 1년에 100개가 우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거의 50개 이상이 스페이스 X가 쌓아 올리는 그런 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먹거리가 되게 다양한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상업용 매출이 일어나야 되는 스타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상업용으로 이제 우주에 보내는 그런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고 리스크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항상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우주항공 섹터라든지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꿈을 꾸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이렇게 안 찍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선반영된 밸류,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벌 것까지도 이제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몸값을 측정하다 보니까 이런 고평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이 최근에는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실적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실적주가 화장품 섹터예요. 화장품 섹터는 제 느낌상 거의 한 3분기 정도 쉬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 KBT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섹터도 이제는 좀 다시 갈 때가 좀 됐습니다. 지금 수출 데이터 나온 거 보면 1분기에 31억 달러를 달성을 했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반도체에 신경 쓰고 다른 데 신경 쓰느라 좀 이 뷰티 쪽을 신경을 못 쓰는데 여기가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실적 미스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았는데 기대치만큼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코스메틱 코리아였나? 네. 그 대장주 자체가 거의 실적 발표나고 마이너스 10%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지금 화장품들이 계속 기어가고 있는데 지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수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역대 최고뿐만 아니라 4년 만에 72%가 성장을 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1등을 했는데 수출이 전년 대비 지금 41%나 뭐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특정한 국가에 이제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들을 굉장히 다변화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다시피 해년 2022년부터 해가지고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수출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다른 나라 국가들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수출액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건전한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화장품 섹터를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PR이죠.
특징주로 이제 APR을 본다라고 하면 화장품 섹터에선 사실 이렇게 수출이 잘 된다라고 해도 저는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은 거의 APR이 유일하지 않나? 네, 그리고 다른 거를 좀 보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APR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 APR 실적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지금 주치가 좋습니다. 오늘도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APR이 실적이 되게 잘 그 주가가 거의 10% 이상 급등을 했었죠. 최근 APR 주가가 좋은 이유가 실적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LNF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죠. 그것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상 매출을 보면 여기 보면은 1분기 매출액이 5,885억이에요. 전년 대비 121%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450억 원인데 166% 증가를 하고 해외 비중이 무려 87%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APR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긴 하지만 해외에서 훨씬 더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줄줄이 줄상향을 했거든요. 삼성증권 50만 원, 미래에셋 48만 원, 교보, NH 47만 원.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APR 주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2026년이죠. 근데 2027년, 2028년 앞으로 연간 전망치 역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게 이게 섹터가 뒷받침이 돼주지 않다 보니까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어떤 상승 지속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보면 이제 반도체면 반도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이제 종목들이 한꺼번에 이제 군집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A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섹터가 주도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한번 올라갔다가 그래도 장이 좋을 때는 반도체라든지 다른 데 좀 수급을 다 뺏기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많지 않게 비중을 조금 정말 뭐 5% 내외 정도로는 포트에 담아갈 만하다. 포트폴리오 다각화 측면에서 반도체가 안 갈 때 이런 APR 같은 종목들이 갈 수 있으니까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소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거 보고 있는데 오늘 두산이랑 파미셀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SK 실트론이 웨이퍼 만드는 회사거든요. 웨이퍼는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동그란 요거를 지금 웨이퍼라고 만드는 이 웨이퍼를 만드는 회사인데 글로벌 3위예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근데 이게 원래 지금 주 SK에 소속돼 있는 이 소속되어 있어요. 근데 이 SK 실트론을 이제 작년 12월에 두산이 이거를 사겠다고 이렇게 인수의향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본계약이 지금 4월 달에 계약이 체결될 것 같다라고 지금 현재 뉴스가 나왔던 거죠. 이제 우리가 두산이 왜 최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두산 투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왜 오르냐? 얘는 지주사이긴 하지만 그냥 지주사들만 아래 종속회사, 자회사들만 관리하는 그런 지주사가 아니라 얘는 실체가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지주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두산 전자비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동박적층판을 만들고 있죠. CCL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죠. 그런데 여기에 그리고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테스트 업체 두산 테스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웨이퍼를 만드는 SK 실트론까지 이렇게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어서 훨씬 더 높아지는 반도체의 퍼즐이 완성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두산의 주가도 오르고 두산 비지 CCL을 만드는데 소재를 납품하는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두산 비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C의 공장 가동률 100%를 초과를 했고요.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원가가 아무리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현재 상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설이 본격화가 되는데 2026년, 27년 올해부터 이제 무려 이제 500억 원 이상의 이제 증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 대비 4배가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이제 결국엔 마지막 퍼즐인 실트론을 인수를 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두산을 그럼 우리가 지금 투자할까요? 근데 사실 두산 투자를 하지 않죠. 네. 그 이유는 이제 황제주가 됐기 때문에 몸집이 너무 무겁죠. 근데 이제 진짜 나는 우량한 종목을 꾸준히 모아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는 두산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파미셀? 파미셀도 대안이 될 수 있죠. 근데 파미셀을 우리가 투자를 해봐서 알지만 얘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얘는 매매 기법이 필요해요. 차트상 진짜 바닥권에 들고 가서 차트상 고가에 파는 그런 어떤 기술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파미셀은 내가 매매 자신이 있다라고 할 때 들어갈 만하고 두산은 진짜 내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핵심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재봉쇄. 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희일비 하지 말자. 걱정할 거 아니자. 이란 이슈는 정말 페이드되고 있는 그런 이슈다. 엔스로픽, 진짜 돈을 잘 벌고 있다. AI 거품론 걱정하지 말자. 스페이스X 너무 비싸다. 네, 그래서 최근에 우주항공 섹터 안 가고 있다. 자,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실적이 좋은 화장품도 한번 보자. 그 중에서 APR이 탑픽. 네, 그리고 두산 실트론 인수가 금방 임박했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썸 퇴근길 작전 타임은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